띠링. 아침 9시 17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68세 박영숙 씨는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고 커피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박 씨는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처음 보는 번호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누구지?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박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 나야.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새 번호로 연락해. 박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덜렁대니까. 실제로 아들은 휴대폰을 자주 떨어뜨렸습니다. 예전에도 액정을 2번이나 깨트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보다 또 휴대폰을 망가뜨렸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박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많이 안 다쳤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응, 엄마. 나는 괜찮아. 근데 지금 좀 급한 일이 생겼어. 평범한 대화는 의심을 지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런 문자가 왔다면 어떨까요? 엄마 300만 원 보내. 아마 대부분은 바로 의심했을 것입니다. 사기범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돈 이야기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 평범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안부를 묻고 건강을 걱정하고 식사는 했는지 물어봅니다. 사람은 대화를 오래 할수록 상대를 더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기범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합니다. 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평소에도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짧게 대답하는 것도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말투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범은 급한 상황을 만듭니다. 잠시 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거래처에 오늘 안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새 휴대폰이라 인증이 안 돼.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엄마가 대신 보내줄 수 있어? 박 씨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의 중이라 전화는 못 받아. 지금 안 보내면 큰일 나. 미안해. 여기까지 읽으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해보면 되잖아.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막상 가족에게 이런 연락이 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급한가 보다. 회의 중이라니까 전화하면 더 곤란하겠지. 엄마인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기범은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노리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부모님들이 속을까요? 뉴스를 보면 이런 댓글이 자주 보입니다. 나라면 절대 안 속는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설마 내가 속겠어? 그런데 왜 속게 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낯선 사람보다 가족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누군가 내 돈을 달라고 하면 의심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면 의심보다 걱정이 먼저 생깁니다. 사기범들은 수년 동안 이런 심리를 연구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부모가 안심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서두르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미안.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금방 갚을게. 짧은 문장이지만 부모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합니다. 결국 박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박 씨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도 모바일 뱅킹을 사용했기 때문에 송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280만 원.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혹시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하지만 바로 다음 카카오톡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시작했어. 전화하면 안 돼. 제발 부탁해. 박 씨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280만 원이 단 3초 만에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송금을 마친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아들이 급한 일을 해결했겠지. 하지만 약 30분 뒤 진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아까 전화했어?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잘 받았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한마디. 무슨 돈?
그 순간 박 씨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했던 아침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전화를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자녀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기를 구별하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직접 확인하는 습관. 전화가 안 되면 송금하지 않는 습관. 급할수록 잠시 멈추는 습관. 이 세 가지 습관만 있어도 대부분의 가족 사칭 사기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기범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가족을 사칭하는 것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바로 택배 문자와 공공기관을 이용한 카카오톡 사기입니다.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택배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생활용품도 인터넷으로 사고 건강식품도 주문하고 자녀들이 선물을 보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택배는 이제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이 평범한 일상을 이용합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71세 이정호 씨입니다. 이정호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으로 혈압계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오늘쯤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택배 안내. 고객님의 배송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배송이 보류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기. 이정호 씨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주소를 잘못 적었나? 오늘 안 하면 물건을 못 받겠네. 바로 확인하기를 눌렀습니다. 사기범은 왜 오늘까지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늘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30분 안에 확인해주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시간이 충분하면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느끼면 확인보다 행동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긴박감을 이용한 심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 실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 메시지에는 지금, 즉시, 오늘까지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링크를 누른 뒤 벌어진 일. 이정호 씨가 링크를 누르자 택배회사와 매우 비슷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로고도 있었고 배송조의 화면도 있었고 주소를 입력하는 칸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이정호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주소까지 입력했습니다. 잠시 뒤 이런 안내가 나타났습니다. 배송 확인을 위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자 문자로 인증번호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도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인증번호를 입력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증번호도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몇 분 뒤 화면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오류가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고객님께서 해외에서 로그인 하셨습니까?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속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링크 안 눌러. 하지만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사이트가 너무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맞춤법이 틀리거나 화면이 어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제 회사 홈페이지와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만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택배 문자를 받았을 때는 링크를 누르지 마십시오. 대신 평소 사용하던 쇼핑몰 앱을 열어 주문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는 택배회사 공식 앱에서 직접 배송 상태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습관 하나가 큰 피해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택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속는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이나 검찰,
은행을 사칭하는 카카오톡입니다. 고객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74세 최순자 씨는 평범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은행 보안팀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확인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이름도 말했고 직원 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계좌를 임시 보호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통장이 위험하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마 대부분 당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하면 평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말도 쉽게 믿게 됩니다. 사기범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피해 사례를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마세요. 수사 중이라 비밀입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지 마세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족과 상의하면 사기가 들통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끊기면 피해자가 은행이나 경찰에 직접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범은 피해자를 혼자 있게 만들고 생각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경찰도, 검찰도, 은행도, 금융감독원도 카카오톡으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전계좌로 이체하세요. 보호계좌입니다. 조사 중이니 송금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공식 기관은 여러분의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두 가지 사례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배를 이용해 조급한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과 공공기관을 이용해 불안한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기범이 노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사람은 조급하거나 불안하면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사기범은 언제나 여러분을 서두르게 만들고 혼자 결정하게 만들고 확인할 시간을 빼앗으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최근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AI 음성 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그리고 카카오톡 인증번호를 이용해 계정을 빼앗는 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속는 사기인 만큼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기범들이 자녀인 척 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목소리까지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악용해 실제 가족과 비슷한 목소리를 만들어 사람을 속이는 범죄 수법이 국내외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69세 김순옥 씨의 이야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목소리는 분명 아들과 비슷했습니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 휴대폰도 망가졌어. 지금 합의금을 보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김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평소에 나를 엄마라고 안 부르는데 평소에는 항상 엄마 하고 밝게 인사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날은 말투가 어딘가 딱딱했습니다. 김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엄마가 다시 전화할게. 상대방은 갑자기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안 돼. 지금 끊으면 안 돼. 바로 그 순간 김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평소 저장된 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멀쩡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기범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 가지 사례를 함께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사칭했습니다. 두 번째는 택배와 은행을 사칭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가 났다며 다급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 지금, 빨리, 당장. 시간이 없습니다. 이 네 마디는 사기범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30초만 멈춰도 많은 사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번호.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합니다. 인증번호 58391. 잠시 후 카카오톡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보냈어요. 인증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불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것 아닌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인증번호는 집 열쇠와 같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지 않듯이 인증번호도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은행 직원도, 카카오 직원도, 경찰도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대화를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끊으셔도 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혹시 이미 송금을 했거나 수상한 링크를 눌렀거나 인증번호를 알려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혹시 내가 너무 바보 같았나? 창피해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바로 그 마음까지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숨길수록 신고가 늦어지고 돈을 되찾을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은행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알리십시오.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7가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한번 의심합니다. 둘째, 카카오톡만 믿지 말고 직접 전화합니다. 셋째, 낯선 링크는 누르지 않습니다. 넷째, 인증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섯째,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잠시 멈춥니다. 여섯째,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합니다. 일곱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공식 기관이나 은행에 직접 확인합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카카오톡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절대 안 속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똑똑하냐, 잘 아느냐가 아닙니다. 급할수록 확인하는 습관, 바로 그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줍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가족 간의 짧은 통화 한 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 맞니? 이 한마디가 수백만 원, 때로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본인보다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 더 필요한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백세TV는 앞으로도 50에서 70대가 꼭 알아야 할 스마트폰 사용법, 금융사기 예방법, 키오스크 이용법, 정부 지원제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십시오.